초보 어부 혹은 어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엔진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른다고 안 해버리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모르고 엔진을 모르는 만큼 어떤 위급 상황을 만났을 때 많이 당황하겠죠. 그리고 모르는 만큼 실제 기본적인 거 교체할 때 인건비가 들고, 엔진 관리를 못하니까 엔진에 무리가 생겨서 수리 비용도 많이 들겠죠. 반면 배는 자동차처럼 정비소에 맡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 선주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부만큼 엔진에 대해 잘 알고 스스로 정비할 줄 아는 사람도 또 드물 겁니다. 어쨌든 엔진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기는 어렵기에 우선 엔진 오일 등 이런 간단한 교체 작업은 스스로 하고, 조업 때마다 기관실 문을 열어서 체크할 건 체크하고, 엔진 점검은 기관실에 직접 들어가서 스스로 하고, 엔진이나 배가 고장나서 조선소 등에 맡길 경우 맡겨두고 가버리지 마시고 수리 현장에 남아서 어디가 문제인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원리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등 엔진에 대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럼 엔진과 그 주변 기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빌지인데, 바닥 아래 움푹 패인 곳에 고인 물 보이시죠? 그 물을 빌지라고 하는데, 빌지가 생기는 이유는 엔진에 연결된 샤프트란 철심이 돌아서 스크류를 돌리는데, 이때 내부 구조라 보이지는 않지만 나사가 두 개 감긴 뒤쪽 안에 곡구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샤프트를 감싸고 있는 스펀지를 포함한 장치인데, 샤프트가 돌 때 곡구보드의 마모를 막기 위해서 보시는 것 같이 해수가 한 방울 한 방울 약간 유입되기에 나사를 조정해 두기 때문에 빌지가 어느 정도 차는 것은 당연합니다. 배 무게가 적으면 한 달 넘게도 빌지를 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빌지 수위를 쉽게 알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퍼주는 게 좋고, 또 무거운 짐을 싣는 작업을 했다든지 하면 빌지를 확인하고 수위가 높다고 생각하면 퍼주면 됩니다. 빌지를 퍼는 방법은 좀 전에 본 전기 패널에 빌지 동기 버튼을 올리면 되는데, 선창 안에서나 바다라도 배를 멈춘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퍼지 말아야 합니다. 빌지는 곡구보드 쪽에서 들어온 해수가 대부분이지만 기관실의 기름이 기본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창 안에서나 배의 어떤 경우로든 기름 유출 시는 자신과 주위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대야에 이제 바닷물을 담아서 퐁퐁을 풀어 기름이나 기름띠 위에 뿌려주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그래서 퐁퐁도 항상 배에 비치해 두는 게 좋습니다. 기관실이 물에 잠기면 비싼 엔진은 물론 배까지 침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지 수위와 곡구보드 쪽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상태는 매번 출항 전 그리고 또 입항 후 기관실 문을 열어서 간단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하고 빌지 수위가 높으면 조업지에 가면서 이제 퍼주고, 물이 한두 방울이 아니라 줄줄줄 들어오면 나사를 꽉 조여줘야겠죠. 곡구보드 나사는 보시는 것 같이 두 개를 잠그는데, 안쪽 것으로 해수가 한두 방울 유입되게 잠그고, 바깥쪽 것으로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 유지된 상태로 배 엔진의 요동으로 흔들려서 빠지지 않게 바깥쪽 나사를 꽉 조여주면 됩니다. 이 나사가 풀리면 스크류 쪽에서 이제 물이 밀려 들어와서 이제 엔진을 망치고 배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는 아무리 꽉 조아도 이제 엔진 진동으로 느슨해져서 풀릴 수 있으므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배도 두 번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체크하는 습관으로 엔진 고장과 침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센서가 부착된 자동 동기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기계이므로 센서가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수동이든 자동이든 사람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입항 전후에 기관실 연문 한번 열어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못하는 것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들 때까지는 출입항 전후 해야 할 일 목록을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두면서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그리고 오랜 운항으로 고크보드가 많이 마모되면 샤프트를 감싸주는 스펀지가 마모되어서 그만큼 이제 공간이 생기므로 샤프트가 돌 때 흔들려서 운항 중에 배가 많이 뚫립니다. 운항 중 배가 많이 뚫린다면 이제 고크보드 마모를 의심해 보시고 마모되었다면 조선소에서 고크보드를 갈면 됩니다. 그리고 운항 중에 배가 뚫릴 때 또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은 스크류입니다. 스크류는 아주 예민해서 밧줄 등 이물질이 조금만 감겨도 배가 뚫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스크류에 흠집이 생기면 운항 중에 배가 뚫립니다. 그래서 먼저 스크류를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고크보드 이상을 의심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류의 흠집을 바로잡는 것을 피치를 본다고 하는데 스크류를 빼서 조선소 등에서 피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피치는 아주 정교한 작업이므로 주위에 물어봐서 피치를 잘 보는 업체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스크류의 흠집은 주로 수심이 낮은 곳에서 조업하거나 운항 중에 스크류가 바닥에 긁혀 생깁니다. 자기 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엔진 소리나 배의 진동이 어떻다는 것을 이제 몸으로 이제 기억하게 되고 어느 날은 이제 엔진 소리나 배의 진동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르다고 이제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느낄 때에는 배를 멈추고 확인해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관실 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체크 부분은 냉각수, 엔진오일, 유압오일, 해수 펌프 정도이고 그와 함께 주 엔진에 붙은 여러 동기에 연결된 벨트의 조임 상태나 이제 끊어진 부분이나 탄력 상태 등과 함께 또 기관실 내부 전체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관실에 직접 들어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 경유 필터, 유수 분리 필터는 한 센트로 이제 차와 동일하게 일정 거리 혹은 일정 시간 운행 후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기 엔진 앞쪽에 해수 펌프가 있는데 이것은 차의 라지레이터 기능으로 해수를 순환시켜 냉각수와 엔진을 이제 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배바닥 아래에서 해수를 끌어올려서 이 기능을 하므로 배가 수면 위에 완전히 뜬 상태가 아니면은 이제 급한 점검 등의 이유로 잠시는 시동을 켜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엔진 시동을 켜면 안 되겠죠. 이 해수 펌프 자체나 주위에 나사가 풀려서 이제 해수가 유입되어 엔진이 부식될 수 있고 심한 경우 배가 침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수 펌프에서 물이 샌 흔적, 즉 소금기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흔적이 있다면 시동을 켜고 출력을 이제 높여보며 물이 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출력이 낮은 상태에서는 물이 안 셀 경우가 있으므로 출력을 높여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새는 곳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럼 시동을 켜 해수 펌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이제 물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배 밑에 관이 하나 뚫려 있어서 해수 펌프가 이제 외부의 이제 차가운 물을 계속 순환시켜 냉각수와 엔진을 식혀줍니다. 그 시동 한번 꺼보이자.
이제 시동을 꺼 볼 텐데, 요즘 만들어진 배는 차처럼 이제 키로 시동을 끄는데, 예전에 만들어진 배는 이렇게 줄을 당겨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줄이 다 들어가게 하고 선실 바닥을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당겨진 상태로 바닥을 놓으면 이제 다음날 시동을 켜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동네 형님을 불러와서 시동이 안 걸린다며 심각하게 말했더니 여기저기 보시더니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바닥을 들더니 시동을 켜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루를 볼 텐데, 뒤쪽에 있는 뚜껑을 열면 스크류 보이시죠? 스크류에 줄이 감겼을 때 긴 칼로 잘라줍니다. 초보 1, 2년은 이 뚜껑 열 일이 자주 생깁니다. 주로 후진하다가 의장줄이 스크류에 걸리는데, 의장을 치고 가다가 후진할 때에는 줄이 배 밑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주의해서 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욕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롤링 다이라고 하는데, 이 배를 보시면 배 옆에 작은 이렇게 공기통처럼 생긴 게 달려 있는데, 파도등에 의한 롤링, 즉 흔들림을 막아주는 구조물입니다. 작은 구조물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어선의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조업을 안정되게 할 수 있게 어지간한 파도에는 롤링이 없어야 하는데, 신조선을 건조할 경우는 롤링이 적은 몰드를 선택하면 되고, 보다 안전하게 배를 지으려면 건조 시에 이제 롤링 다이를 달면 되겠죠. 그리고 중고 어선을 이제 산 경우 롤링이 심하면 이제 조선소에서 롤링 다이를 달면 됩니다. 그리고 배의 하부를 한번 보시면 키를 지탱하고 스크류를 보호하는 배 맨 밑의 구조물을 기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에 회색의 작은 아연이 붙어 있는데, 이 아연이 녹으면서 이제 쇠의 부식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안 작업 등을 위해서 이제 배가 무트로 나왔을 때 아연이 많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고, 많이 녹았으면 교체해야겠죠. 그리고 스크류가 쉽게 빠지지 말라고 2개의 나사로 조여져 있고, 또 끝에 핀도 박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안 작업 등을 위해서 이제 배가 무트로 나왔을 때 이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연안 작업 영상에서 보시듯이 점검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5톤 이하의 어선은 면허나 정규 교육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 정말 태반입니다. 어쨌든 보다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보다 안전한 조업이 되겠죠. 감사합니다.